네, 안녕하세요. 장고욱입니다. 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장고 컬링 마샬을 이용해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하는 아이론의 웨이브 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컬 들어가기 앞서 먼저 모발 진단을 간단하게 하고 들어갈게요. 자, 저희 모발 상태는 전체적으로 밑에 하단부는 열에 의한 손상과 화학적인 손상이 동시에 와 있던 모발이고요. 한 2, 3일 전에 미리 전체적으로 컬러를 맞추기 위해서 염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발 진단은 화학적인 요인이 약 80%, 그 다음에 하단부 기계적인 요인이 약 20%에서 거의 한 8, 9레벨 정도의 손상도를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케미컬 라인으로 연화를 보고 나서 장고 컬링 마샬을 이용해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하는 컨셉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모발에 따른 진단 전에 약액이 들어가기 전에 클렌징 샴푸로서 모발 속에 있는 노폐물 분해하고 이덱 침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샴푸에 들어갈게요. 자, 이제 샴푸로서 간단하게 클렌징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 이제 모발 속에 어떤 케미컬 알칼리 작용을 잘 일으키기 위해서 모발 속에 있는 노폐물을 분해한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피부 조직으로 말하면은 피부 속에 어떠한 노폐물을 다 밖으로 클렌징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처리 단백질 클리닉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리닉이 들어가기 전에 샴푸를 하고 나니까 모발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민감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민감한 모발의 조직을 완화하기 위해서 pH 밸런스를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발 겉에 있는 모든 층을 버지니어부터 기업모까지 전체적인 밸런스를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모발의 pH 밸런스를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pH 밸런스는 하나의 장점이 빠른 시간 내에 밸런스를 맞춰준 역할도 하지만은 알코올 성분이기 때문에 모발 속에 투입을 시키고 한 2, 3분 정도는 자연 방치로 알코올을 분해하는 시간을 잠시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로서 어떤 밸런스를 맞추면서 알코올이 밖으로 휘발하면서 다음 후타에 들어오는 어떤 단백질 요소라든가 케미컬 라인을 알코올로서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코올이 증발한 상태에서 단백질을 투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 2분 정도 자연으로 뒀다가 제1제 단백질을 투입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제로 플러스라고 세라마이드 단백질이 띄고 있는 PPT 폴리페타이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병에다가 제품을 달아서 가볍게 흔들어서 모발 속에 투입을 시키게 되면은 화학적인 요인으로서 모발의 세포와 세포 조직이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로 플러스가 충분히 결합을 시켜주기 때문에 단단한 모발로 형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바로 제로 플러스를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미용인들도 다들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모발 손상도는 두 가지 요인, 화학적인 요인과 기계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화학적인 요인으로서 모발이 굉장히 케미컬 라인으로서 손상이 된 모발은 사실상 우리, 세포 조직으로 보면은 가운데 있는 세포 조직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세포와 세포를 간교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에 자, 이 입자가 굉장히 고운 단백질을 투입을 시켜주는 게 좋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로 플러스라는 단백질을 투입을 시키는 거고요. 자, 또 하나 화학적인 요인에서 손상이 왔다라고 하면은 또 하나의 손상은 기계적인 손상이죠. 프레스 작업을 매직기로 프레스 작업을 자주 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매직을 자주 한다든가 세팅을 자주 한다든가 했을 때 기계적인 손상이 왔을 때는 대부분 모발이 이제 겉에 큐티클 층이 열에 의해서 그을려가지고 굉장히 단단해지는데, 자, 그 부분을 완화시키고 들어가는 단백질을 투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는
제로 베이스라는 한온 베이스를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똑같은 손상 모발이지만은 열에 의한 손상과 기계적인 손상은 분명히 다르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회원님들이 보시게 되면은 펌제로 손상이 왔거나 잦은 매직기 기계로 손상이 왔던 무조건 똑같은 단백질을 투입을 시키는데요. 자, 기계적인 손상이 온 모발 같은 경우는 일반 단백질을 그냥 투입을 시키게 되면은 겉에는 큐티클층이 열에 의해서 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큐티클층을 충분히 뭔가로 충분히 완화시키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에는 우리가 그 펌제를 이용해서 알칼리 펌제를 이용해서 겉에 층을 깨고 들어갔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워낙 다공성 모발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큰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환원제가 0.5% 정도 굉장히 미세하게 함유되어 있는 제로 베이스라는 단백질을 투입을 시킵니다. 자, 그랬을 경우 겉에 딱딱해져 있는 열에 의해서 딱딱해져 있는 큐티클층이 굉장히 부드럽게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단백질이라든가 펌제 투입이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발이 탔을 경우에는 환원 베이스를 써주는 게 좋고요. 모발이 녹았을 때에는 모발과 모발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세라마이드 단백질을 투입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우리 모델분 같은 경우는 끝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계적인 요인에서 약간의 그을림감은 있지만 전체적인 포커스는 손상도에 맞췄기 때문에 화학적인 손상도에 맞췄기 때문에 제로 플러스라는 이 단백질을 투입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발을 단단하게 만든 상태에서 케미컬 라인을 투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인 손상 우리 모델분은 지금 이 제로 플러스 폴리페타이드 단백질을 투입시켰고요. 만약에 우리 모델분이 모발이 건강한다든가 연화가 안 되는 모발들, 기름기가 많고 악성 지성, 그 다음에 가는 연모, 그 다음에 중성 칼라 모발, 등등 모발들, 연화가 안 되는 모발들은 이 베이스를 투입을 시키는 거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팁을 드리자게 되면 만약에 고객님 모발이 녹은 머리에 왔을 때는 무조건 이러한 물타입의 PPT 역할의 단백질로 복구술을 해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탄 모발이 왔을 때 탄 모발 복구술 같은 경우는 환원 베이스를 투입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어떤 회사든 다 환원 베이스가 다 있겠지만은 그러한 환원 베이스로서 큐티클층을 완화를 시킨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단백질을 투입시켜주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복구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그 모델분 같은 경우는 워낙 화학적인 손상이 심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로 플러스를 바른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머리카락이 바르자마자 탄력을 줍니다. 굉장히 단단해지죠. 이거는 뭐냐면은 모발의 세포와 세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이제 인체 단백질인데 화학적인 요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단백질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잡아주는 게 바로 세라마이드 단백질 제로 플러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르자마자 머리카락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단백질이 간단하게 들어갔고요. 이제 여기서 연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펌제를 투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펌제를 많이 쓰시겠지만은 모든 열펌약은 건강모와 하드, 손상모, 데미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건강모, 손상모를 플러스 시켜서 혼합을 시켜서 들어갈 텐데요. 우리 고객님 모발에 멜라닌 색소를 가지고 약액을 믹스를 하시면 굉장히 쉽고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 모발이 만약에 5레벨이다. 색상 멜라닌 색소가 5레벨이다 했을 때는 5대5로 믹스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 모발이 5레벨 이상 알칼리 쪽으로 갔을 때는 손상모가 많이 섞어주시면 되고요. 5레벨 이하 산성 쪽으로 갔을 때는 건강모가 많이 믹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델분 모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레벨, 9레벨 정도의 레벨을 띄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상모죠. 그래서 손상모 위주로 한 8대2, 9대1 정도로 믹서를 해서 연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상모, 건강모를 믹서를 하겠습니다. 네, 손상모 약 80% 정도
약액을 믹스를 할 거고요. 약 80%. 자, 건강모 하드는 약 20% 정도 믹스를 해서 혼합하에 모발에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화가 들어갈 텐데요. 약액을 도포하겠습니다. 약액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르시던 전체적인 라인들은 다 비슷한데요. 여기서 몇 가지만 제가 조금 설명하면서 들어갈게요. 첫째적으로 여러분들이 약액을 도포할 케미컬 제품을 펌제를 도포하는데 거의 이제 대부분 이 염색 브러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실상 염색 브러쉬 같은 경우는 겉에 큐티클층을 브러싱을 하기 때문에 연화가 진행이 되면서 큐티클층을 조금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꼬리빗으로 약액을 도포하는 게 사실상 모발에 의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꼬리빗으로 약액을 도포해 주시는 게 모발 큐티클층 데미지 완화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약액을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는데요. 저희 팜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전국적으로 교육을 다니면서도 강조를 하는데 저희 팜제는 휘발성 알칼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두피의 데미지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약액으로서 대부분 뿌리를 많이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약액을 이렇게 도포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뿌리 볼륨 살리는 것만 하나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드 쪽에 이어라인 밑으로는 사실상 굳이 뿌리를 살리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골든 포인트로 올라가는 부분, 자, 이 부분에서 뿌리를 좀 살리고자 했을 때, 자, 슬라이서를 떠서 모발의 각도를 그대로 90도로 들어줍니다. 자, 들어온 상태에서 약액을 가지고 두피까지 약을 발라서 약으로 0.5cm, 인치에서 0.5cm 뿌리업을 약으로 살리고 들어가는 저는 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대로 잡아놓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볼륨감이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뿌리를 좀 살리고 싶다 하는 부분은 각도를 들어서 두피까지 약액을 도포를 해서 그대로 빗질해서 잡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모발에 약액을 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펌제는 비닐캡을 씌우거나 열 처리를 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골고루 연화가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방치 손상 모일 경우에는 자연방치 10분에서 15분, 자, 손상 모일 경우는 5레벨에서 6레벨 이상의 알칼리성, 6레벨에서 10레벨 이상의 알칼리성 모발을 손상모로 칭한다고 그랬죠. 자, 10레벨 이하, 그 다음에 6레벨 이상의 알칼리는 자연방치 10분에서 15분. 자, 반대로 5레벨 이하, 자, 1레벨 쪽으로 블랙 계열, 건강한 모발 쪽에 모발이면은 건강모로 칭하기 때문에 자, 그쪽 모발은 자연방치 20분에서 25분 정도 두시게 되면은 거의 8, 90%다 연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자연방치 기법으로 약액을 도포하고 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로 다 도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시간부터 지금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자연방치의 연화 테스팅을 보겠습니다. 자, 손상 모일 경우에는 자연방치 10분에서 15분 정도 두고 나서 연화 테스트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팜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모든 케미컬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상하 기법, 밑에서 위로 이렇게 당겨서 늘어나는 기법을 사용했었죠. 그런데 저희 팜제 같은 경우는 연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머리카락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탄력이 갑니다. 그래서 당겨보게 되면 연화의 느낌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저희는 연경화 기법, 안에 있는 SS 결합을 끊고 겉에 있는 큐티클층막을 단백질로 경화시키는 기법이기 때문에 자, 당겨보시게 되면은 머리카락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한 5가닥 정도 모발을 잡아서
야객을 TC로 큐티클층에 TC 야객을 닦아내세요. 닦아내고 나서 머리카락을 접어서 손으로 꺾어보는 기법입니다. 자, 손으로 끝머리카락을 접어서 자, 인체 온도, 인체 온도가 36.5도죠. 자, 36.5도에 열을 투입을 해서 애벌 아이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손으로 꾹 잡고 10초 정도 난 후에 머리카락 놨을 때, 자, 리치가 만들어지게 되면 연화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명히 리치가 만들어졌죠. 자, 이 리치가 생겼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야객이 모발층 가운데를 충분히 끌어나와서 꺾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체 온도 가지고도 이 정도 꺾일 정도면은 자, 100도 이상의 열펌 기구를 사용했을 때는 더 강한 탄력을 이루는 리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는 연화 테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연화가 다 진행이 된 거고요. 자, 여기에서 가볍게 헹구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연화가 끝나고 이제 샴푸를 하고 났습니다. 간단하게 클렌징을 하고 수분은 20%. 자, 모발에서 20%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수분을 첨가시킨 상태에서 열펌이 들어갈 텐데요. 자, 우리 모발의 수분량은 20%라고 하면은 물은 묻어 있는데 손에 묻어 나오지 않을 정도. 자, 그 정도의 모발 수분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또 하나의 수분에 대한 팁을 드리면은요. 자, 손상이 심해서 모발이 늘어나는 모발 같은 경우는 수분을 20% 상태에서 마이너스 5%, 자, 15% 수분량을 주고 열펌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건강한 모발이라든가 머리가 탔다라고 했을 때는 자, 플러스 수분량, 기본 수분량 20%에서 플러스 5%, 약 25% 수분량을 가지고 열펌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모델분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손상이기 때문에 약 15% 수분량에 저희가 바르고 있는 열보제를 모발에 바르고 들어갈 텐데요. 자, 이 열보제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큐티클층에 열을 보호하고 열을 차단하고 모발 속의 수분량을 수분을 잘 조절해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모발에 충분히 도포하고 열결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분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열보제를 모발에 도포 후에 열결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적당한 수분량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열보제 크림을 전체로 도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론이 들어갈 텐데요. 자,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전 시간에도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요. 저희 컬링 아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장고 컬링 아이론 마샬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원권 아이론의 기능. 여러분들 흔히 일반 펌을 할 때 원권을 하죠. 원권의 기능. 또 하나의 기능은 선권의 기능. 자, 기존에 우리가 언더 마샬로서 긴 머리를 밑에서부터 말아서 올라갔는데, 자, 이 아이론 가지고도 선권의 기능을 충분히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이 컬링 마샬 가지고 선권의 기법을 사용해서 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 모발 같은 경우는 3바퀴 이상, 4바퀴, 5바퀴 와인딩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말아서 올라가는 선권의 기법을 이 원권 아이론 가지고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이 원권으로 가능한 이유는 이 글러브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글러브에 구멍이 나 있을 거예요. 자, 이 구멍이 나 있는데 이 구멍 사이로 머리카락을 잡았을 때, 자, 머리카락을 잡게 되면은 스팀이 이 구멍 사이로 전체적으로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글러브 안에서 모아져 있는 수분이 전혀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덮개로 눌러줘도 모발에 데미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탄력이 좋아지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겉에 덮개를 사용해서 아이롱을 하셔도 모발의 데미지에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자, 옆에 고리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 고리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은, 자,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이 글러브가 풀어지고요. 위로 올리게 되면은 이 글러브가 쪼여집니다. 자, 이랬을 때, 쪼여지기 때문에 매직 프레스 작업할 때 위에서부터 잡고 얘를 올려서 훑기만 해도 매직 프레스 작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장점을 띄고 있으니까 한번 사용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있어. 자, 우리 모델분은 긴 모발이기 때문에 약 4바퀴에서 5바퀴 정도의 SS컬의 컬감을 잡을 텐데요. 자, 먼저 양 사이드 브로킹을 하고요. 이어라인 쪽으로 해서 자, 양 사이드 브로킹을 먼저 작업하기 편하게 브로킹을 하시고, 자, 나중에 뒤에 라인 같은 경우는 골든 포인트에서 레이브까지 또 반 정도 잡아서 약 4등분 브로킹으로 와인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원 사이드부터 제가 아이론 시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서를 떠서, 자, 옆에 사이드 같은 경우는 약 와인딩이 2개에서 3개, 브로킹을 2개에서 3개 정도, 숱이 적으신 분들은 2개 정도, 숱이 많으신 분들은 3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약 3개 정도 슬라이서를 떠가면서 와인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서를 떠서요. 슬라이서를 뜨고 가지런히 머리카락을 잡아서 자, 페이퍼를 밑에 한 장, 위에 한 장씩 대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아이론기를 페이퍼 위에다가 잡고, 자, 페이퍼 위에다 잡고, 위에 옆에 있는 고리를 위로 올려주게 되면은 얘를 잡아주죠. 자,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말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론기를 돌려서 한 바퀴 반이든 2바퀴 정도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을 정도까지 잡은 상태에서 자, 덮개를 이용해서 겉으로 증발한 수분을 다시 역류를 시키는 거죠. 자, 충분히 수분을 안으로 잡아서 쪄주는 겁니다. 자, 이 쪄줄 기능을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2번 정도 덮개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 바퀴부터는 반 바퀴씩 올라가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만약에 이 모발이 약간 곱슬 모발이거나 큐티클층이 조금 가지런하지 않는 모발 같은 경우는 글러브를 이용해서 가볍게 프레스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프레스를 3번 정도 하고 나서 날리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와인딩 하고 싶은 부분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잡고 잡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조금 전에 이 페이퍼를 잡기 위해서 이 글러브 고리를 위로 올렸죠. 이거를 밑으로 내려서 풀어준 상태에서 페이퍼를 그대로 페이퍼아웃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퍼아웃을 시키고 고정 핀셋을 이용해서 그대로 꽂아서 클립 해주게 되면은 자, 와인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지금 왼손잡이기 때문에 아이론기를 왼손으로 잡고 있죠. 작동을 왼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른손으로 잡고 아이론기를 잡고 와인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자, 잡고 당겨주고 자, 이 아이론기를 왼손으로 작동을 하죠. 여러분들은 자, 오른손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아이론기를 잡고 작동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오른손 잡고 자, 이 고리를 위로 올려주게 되면 이거 안 빠져나죠. 여기서 그대로 와인딩. 자, 아이론기로 몸체 돌리는 겁니다. 자, 몸체 돌려서 뚝뚝뚝뚝 한 바퀴 반에서 2바퀴까지 머리카락이 빠져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와인딩을 하고 자, 글러브를 이용해서 위에서 그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10초 잡고 수분 날리고 10초 잡고 자, 반 바퀴 말고 5초 잡고
날리고 5초 잡아주고. 자, 여기서 만약에 머리카락이 약간의 곱슬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글러브를 이용해서 프레임 작업. 하나, 둘, 셋. 자, 작업해주게 되면은 머리카락에 윤기가 나면서 곱슬머리가 펴지겠죠.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반 바퀴 올라가서 하나, 둘, 셋. 자, 전체적으로 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큼 곱슬들은 굉장히 매끄럽게 와인딩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팅으로 할 수 없는, 세팅 디지털로 할 수 없는 매끄러운 컬감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마무리하고 나서 옆에 있는 고리를 밑으로 내려만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페이퍼를 그대로 페이퍼 아웃 쭉 빼주시면 되겠죠. 자, 페이퍼 아웃을 시키고 나서 마찬가지로 고정 클립을 이용해서 똑딱 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와인딩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와인딩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한 3개 정도, 3판넬 정도 와인딩 하면은 거의 이제 와인딩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인딩 할 때 하나 빼먹은 게, 자, 이 아이론 온도는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와인딩에서 올라가는 기법이기 때문에 아이론 온도는 무조건 손상모는 110도에서 130도 정도 열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열 온도는. 그 다음에 자, 겉에서 잡아주는 이 덮개 같은 경우는 약 170도 정도 잡으셔도 모발의 데미지에 굉장히 무관하기 때문에 자, 170에서 180도 정도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모발이 좀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 건강한 모발 같은 경우는 아이론 온도를 130도에서 140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 덮개 온도도 170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상모일 경우에는 아이론 온도, 이 아이론 온도가 110도, 110도에서 120도. 자, 모발이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아이론 온도가 120에서 130도. 크게는 140도까지 가도 상관없는데, 그 정도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덮개 온도는 170도에서 180도 정도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컬링, 펌 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열 결합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쑥 빼서 클립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클리퍼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위에 골든 포인트 2개 정도만 와인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슬라이스를 떠서 골고루 빗질을 해준 상태에서 페이퍼를 위에 한 장, 밑에 한 장 잡으시고 쭉 당겨서 아이론을, 자, 여기 아이론을 잡으실 때, 자, 페이퍼 끝에 잡았죠. 여기서 글러브 고정제를 잡았으면은 이 끝에 페이퍼를 약 1cm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와인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페이퍼 아웃을 시킬 때 뜨겁지 않게 페이퍼 아웃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한 1cm 정도 겉에다가 남겨놓은 상태에서 와인딩 해주시고요. 자, 와인딩을 하고 덮개로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 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머리카락 모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 번 더 잡고 프레스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프레스 작업을 3번 정도 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잡고 로트하우스. 자, 여기서 와인딩 끝났는데 내가 봤을 때 수분이 좀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한 번 더 잡으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는 꼭 규정상 2번을 잡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내가 잡으면서 일정한 수분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페이퍼 아웃을
시키죠. 그래서 클립을 곁에서 그대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작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글러브로 빗질을 골고루 해주고 밑에서 페이퍼. 여러분들 끝에다가 페이퍼 대는 이유는 아시죠? 왜냐하면 워낙 끝에가 보통 모든 모발들은 끝머리가 손상이 와 있기 때문에 열을 보호하는 장치도 있고, 또 하나는 머리카락이 층이 많은 머리카락은 끝에서부터 말아서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끝모발을 가지런히 잡아주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띄고 있기 때문에 끝에다가 페이퍼를 잡아주시면 좋겠죠. 자, 한 번 잡고 여기서 마샬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 잡았습니다. 잡았으면 1차적으로 수분이 중간에 다 모아지죠. 잔수분을 한번 날려주고 한 번 더 수분을 역류시켜주고 와인딩 하고 나서 한 번 잡아준 상태에서 전체에 모아서 수분이 모아지게 되면 그 모아진 잔수분을 밖으로 증발시켜준 상태에서 한 번 더 수분을 모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발의 경단백질을 수분으로서 찌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건식의 원리를 사용하느냐, 수분을 모아주면서 습식의 원리를 사용하느냐, 그 차이점은 모발의 데미지 따라 다르겠지만은 촉촉한 느낌은 아무래도 수분을 모아주는 기법이 더 훨씬 더 우월하겠죠. 이제 프레스 작업을 해서 자, 페이퍼를 그 페이퍼를 좀 남겨놨었죠. 이 페이퍼를 잡고 손으로 잡고 그대로 밖으로 쓱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클립을 그대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 와인딩 끝났고요. 자, 이 앞부분 좀 제가 이제 우리 모델분이 앞머리가 좀 이제 짧은 상태에서 기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볍게 아주 자연스럽게 컬을 잡아 봐드릴게요. 너무 여기 또 앞머리가 또 강하면은 보는 디자인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앞머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뒤에보다 자연스럽게 컬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컬링 마샬은 여러분들이 컬감을 잡을 때 자연스러운 컬감을 원하면은, 자, 뒤에는 그래도 약간의 컬감을 원하기 때문에 반 컬씩 잡으면서 뜸을 들였죠. 자, 자연스러운 컬감을 원했을 경우에는 그냥 한 바퀴씩 와인딩을 하세요. 그 후에 뜸을 들여주시게 되면은, 리치감이, 반 바퀴씩 감으면서 리치를 잡은 것보다는 약간의 루즈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뜸을 처음부터 잡을 때, 한 바퀴씩 감아서 와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와인딩이 끝났고, 자, 이제 전체적으로, 와인딩이 2바퀴 반에서 3바퀴 정도의 컬감을 전체적으로, 자, 지금 와인딩한 호스는 자, 20mm, 컬링 마샬 19mm. 자,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19mm, 22mm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아이롱 느낌을 봤을 때는 20mm의 느낌. 자, 19mm로 전체적으로 2바퀴 반에서 3바퀴 와인딩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이제 바로 여기에 중화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중화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와인딩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저희 그 컬링 마샬은 장점이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중화한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로 중화질을 하는데요. 자, 지금 여러 바퀴가 이렇게 말린 상태죠. 그래서 충분하게 물중화를 모발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중화를 해서 자, 저희 펌제에 중화하는 모든 열펌에 중화하는 과수죠. 그래서 자연 방치 5분에서 7분만 두고 바로 로또아웃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화를 다 했으니까 중화 잠깐 하는 동안에 중화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가발로서 우리 컬링 마샬을 가지고 다른 기법 하는 테크닉 기법을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긴 머리 고객님이 오셨을 때 이 고객님 모발에다가 내가 바깥마름으로 리버스 컬을 좀 해드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굉장히 간단하게 실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 이제 고객님 모발인데 전체적으로 다 지금 연화가 된 상태예요. 자, 연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 이 모발이 만약에 곱슬 모발이라고 했을 때는 자, 머리카락을 슬라이스를 떠서 아이론기를 잡고 여기 옆에 있는 고정쇠 똑딱이를 위로 올려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글러브가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잡고 빗을 머리카락에 넣어준 상태에서 자, 우리 아이론기 옆에 보면 이 열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그대로 프레임 작업으로 빼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글러브가 힘을 받고 잡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매직 프레스처럼 빠집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밑에 C컬을 말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고정쇠를 풀어주고 밑에서 바로 와인딩을 원권처럼 와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서 조금 더 강한 컬감을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바로 글러브를 가지고 한 번만 찝어주면 되겠죠. 자, 찝어주고 여기서 와인딩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매직 프레임 작업이 되면서 아주 강한 C컬 느낌을 자,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굉장히 강한 C컬 느낌을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으로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바깥마름으로서 내추럴한 컬을 원했을 때 드라이처럼 와인딩을 하는 기법입니다. 자, 잡고 바깥으로 그냥 말아만 주시면 돼요. 우리가 그 드라이 하는 것처럼 와인딩을 한꺼번에 끝머리까지 쭉 계속 자, 와인딩을 해서 끝머리가 완전히 글러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겉에 글러브를 이용해서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누른 상태에서 더 위까지 내가 올라가고 싶다. 그럼 거기서 계속 말아서 올라가시면 돼요. 자, 말아서. 자, 그래서 어느 기점에서 다 말았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론기를 그대로 롤링을 해서 쭉쭉쭉쭉 돌려서 그대로 로드아웃을 시켜주게 되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리버스 컬, 바깥마름 와인딩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가볍게 중화를 해주게 되면 아주 흘러내린 느낌의 웨이브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긴 머리일 때는 이런 식의 와인딩 기법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요. 자, 저희 기계가 긴 머리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짧은 머리, 남자들 쇼스타일까지 다 탄력 있게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네, 짧은 모발의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와인딩을 일반 아이론처럼 원권 아이론처럼 잡고 그냥 마르시면 돼요. 자, 말아서 기존에 저희 모든 원권의 기법은 자, 뜸의 원리였죠. 뜸을 들이면서 와인딩을 해서 컬감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컬감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뜸을 들이거나 수분을 잘못 맞췄을 때는 모발이 굉장히 늘어지거나 컬감이 없었는데 자, 저희 컬링 마샬 아이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혀 뜸을 들이지 않고 한꺼번에 와인딩하는 기법인데요. 자, 아이론기를 가지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와인딩을 뜸 없이 그냥 하세요. 자, 뚝뚝뚝 말았죠. 자, 다 말고 나서 전체도 다 말렸다라고 했을 때 글러브로 겉에서 한 번만 꾹 집어주시면 됩니다. 자, 꾹 집어서 자, 아이론기를 돌리면서 뜸뜸뜸 하게 되면은 굉장히 탄력 있는 컬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저희 컬링 마샬 아이론 같은 경우는 전혀 뜸 없이 원터치 기법으로 와인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론으로 실패보는 요인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와인딩을 합니다. 자, 와인딩을 뜸을 들이지 않고 여러분들 테크닉을 발휘해서 와인딩을 해요. 하고 나서 다 말고 나서 겉에서 한 번만 찝어주시면 됩니다. 찝고 뜸. 자, 그래서 위에서 뚝뚝뚝뚝 돌려서 그대로 로또. 그러면 굉장히 탄력이 좋죠. 자, 또 하나 머리가 너무너무 길어. 여러분들이 뭐 3바퀴 이하는 컬을 말기 쉬운데 3바퀴 이상 컬 말기가 굉장히 힘들죠. 원권 아이론으로.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겉에서
내가 한 바퀴 반 정도 와인딩이 가능한 기장에서 쭉 빼서 여기서 와인딩을 합니다. 자, 또 여러분들 한 바퀴 반 충분히 잘 말기 때문에 아이롱으로. 자, 글러브 안으로 끝머리가 다 들어갔을 때 여기 옆에 있는 고리를 채워주게 되면은 물려버리겠죠. 얘가 단단하게. 자, 이 상태에서 뜸을 들이면서 이때는 반대로 말면서 올라갑니다. 자, 말면서. 자, 올라가서 끝까지 다 말았을 때 여기서 롤링을 해서 그대로 로또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긴 모발은, 지금까지 우리는 긴 머리는 밑에서부터 3바퀴, 4바퀴를 말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을 빼고 힘들게 이렇게 와인딩을 했는데, 자, 저희 컬링 마셔 같은 경우는 끝에서 쭉 빼서 끝에서부터 와인딩을 한 상태에서 이 글러브로 눌러가면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긴 머리도 쉽게 와인딩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고요. 자, 원건 아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40대, 50대 주부들은 골든 포인트가 굉장히 힘이 없는 모발들이 많은데 그 부분 몇 개만 잡고 마샬 기법으로 찝어주게 되면 굉장히 탄력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 컬링 아이롱은 원건뿐만 아니고 원더 마샬을 같이 응용한 기법, 짧은 머리부터 긴 머리까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화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클립을 다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후처리를 이용해서 마무리 클렌징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이제 전체를 풀어서 샴푸를 클렌징을 간단히 하고 온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컬감이 굉장히 잘 나왔죠. 여기서 쭉 보시게 되면은 균일한 컬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제 잠시 후에 완전히 수분을 말린 상태에서 디자인을 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수분이 묻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로 지금 건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모델분 모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손질하기 나름인데 바깥을 마름으로 해서 가볍게 손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mm의 컬감으로써 2바퀴 반에서 3바퀴 정도 와인딩을 했기 때문에 아주 컬감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탱글탱글하게 드라이 해놓은 느낌처럼 컬감이 수분이 증발하면 할수록 컬감이 더 살아날 겁니다. 바깥으로 자, 손질을 해서 그대로 바깥 마름으로써 말려주고요. 만약에 이 고객님이 얼굴이 좀 크신 상태에서 앞을 좀 가려주고 싶다 했을 때는 자, 그때는 앞마름으로 손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델분 같은 경우 지금 얼굴이 자그마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 마름으로 해서 리버스 컬러 손질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드라이로 말리고 있는데요. 전혀 드라이 브러쉬로 웨이브를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핸드 드라이로서 컬을 잡아서 마무리 해주게 되면 세팅 말아놓은 것처럼 우리가 세팅 드라이 해놓은 것처럼 굉장히 굵고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형성이 되는 게 장점입니다. 이 아이론 펌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컬감이 더 예뻐지겠죠.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감아서 손질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 마르면 가볍게 흐트러뜨려서 웨이브를 잡아서 에센스로 마무리 해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컬감이 탄력 있고 굵은 웨이브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드라이로 말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볍게 에센스를 이용해서 마무리 작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드라이로 다 말려놓은 상태고요. 자, 여기서 저희 동백 오일을 이용해서 마무리 작업할 텐데, 저희 동백 오일은 여러분들도 동백 오일의 성분들은 잘 아시죠? 얘는 열에 타지 않는 굉장히 강력한 오일입니다. 그래서 원액을 그냥 모발에 발라버리게 되면 좀 뭉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동백 오일과 물을 반반씩 희석을 해서 겉에다가 자연스럽게 와인 잡아주시게 되면 모발의 탄력이 오히려 더 굉장히 많이 컬감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라서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 해놓은 컬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모델 본 네이프 쪽은 사실상 지금 머리를 기르신 중이라 네이프 라인은 위 기장보다 작기 때문에 밑에는 19mm, 위에는 22mm로 전체적으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고 컬링 마샬 아이론 시대 흐름에 따라 스마트한 아이롱 시장을 여러분들이 겨냥하기 위해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아이롱 펌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롱기를 만들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낸 게 너무너무 아이롱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미용 시장에서 굉장히 기피 현상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돼 있었는데, 자, 저희 그 컬링 마샬 아이론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컨셉을 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응용해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자, 제가 장담컨대 약 3시간 정도 해서 3번 정도 교육을 받게 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컨셉으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우리 현 미용 시장을 조금 너무너무 지금 어렵죠. 시장을 헤쳐나가려면은 아이롱 펌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큰 매뉴얼화가 될 수 있도록 제 자신도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